네, 오늘 여인의 남정네 이번 달은 저희가 순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한술 덧더를 첫 주에 진행을 했고 오늘은 셋째 주 여인의 남정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려 39번째 만나고 있네. 자, 39번째 우리 다음 되면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잖아요. 마치 우리가 먹어간 나이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쵸? 그래요? 우리 네. 아직 멀었잖아요. 우리 앞에 다 그쵸? 삭제 아니에요? 그쵸. 네. 아직 멀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다들? 갑자기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이제 해도 저물어 가고 뭔가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책은요,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현상을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노래를 듣거나 어느 공간에 있거나 우리는 언제나 어떤 감정을 느낄 텐데 그걸 왜 발견이라는 말을 굳이 써서 이 책을 이렇게 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감정을 발견해보는 시간, 남의 감정을 또 읽어보는 시간, 한번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칩니다. 이게 페이스북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공작소. 공작소님이 소개 방송 좀 중이네요. 해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 유튜브가 지금 원활하게 스트리밍이 되지 않아서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공작소님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작소 치시면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라이브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보다 친구가 많으신, 페북 친구가 많으신 전하영 선생님 페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눈에 띄어서 들어오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세요. 네. 상품이 있나요? 그럼요. 야, 너무 잘. 그럼 어디서 고구마? 오늘은 이것도 안 켰네요. 맞네. 뭐 가끔 하다 보면 그냥 편안하게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 그 카메라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한샘의 전문인데 아무튼 그 감정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 감정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요즘 그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감성지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감성지능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지능이다. 지능이라면은 이게 뭔가 우리가 또 배우고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원래 하는 방식 그대로 일단 책을 읽으신 분들은 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을 이제 먼저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최정현 쌤부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딱 읽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혹시 맨 뒷장만 읽었나요? 설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에 제가 항상 서문부터 읽는데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질문, 단순해요. 지금 기분 어때? 이렇게 물었을 때 나오는 대답이 사실은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 증거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분 어때? 하고 물었을 때 여기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는 관계와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로만 그러니까 일축할 수 있는 관계, 저는 그 관계를 먼저 짚고 넘어간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할 때는 누군가가 물어주는 그 말이 비록 나만을 겨냥한 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귀에는 그게 네 마음을 같이 어루만져 주고 싶어로 들리기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그 제가 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 책 읽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요. 이 책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질문, 기분이 어떤가? 점점점. 그래서 기분이 어떤가? 이렇게 올렸는데 한 분이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꾸리꾸리합니다. 멘탈은 메롱이고요. 근데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지난 15일 왜요? 갑자기? 네. 자꾸
자꾸 이러시면 기분 안 좋은 감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정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3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 배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느낀 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어떤 이 삶의 가치 이런 게 많이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서양 사람이 쓴 책이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50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현재 교육계는 위기에 당면했다. 학생들은 지쳐있고 무기력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교사들은 중압감에 억눌려 의욕이 저하되었다. 만성 결석과 결건의 빈도가 기록적으로 높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학생들의 행동을 더 많이 통제했고 새로운 국어와 수학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학업 성취 기준을 더 높게 책정했다. 등등등등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외국에도 똑같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받는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이런 걸 생각했는데 미국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이 감정의 표현,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와 사자와 바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사극끼리 관계 짓기를 하면은 뭘 선택할까요? 저는 바나나와 원숭이를 아마 네. 저도 그렇게. 그렇죠.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 동물이니까 바나나와 원숭이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원숭이와 사자를 선택해요. 동물이라는 동질. 예, 그렇지. 이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주죠. 또 그런 사진도 있어요. 보면은 그 금메달 딴 친구가 활짝 웃고 있는데 한 사진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활짝 같이 웃어줘요. 그럼 또 한 사진은 뒤에 있는 사람 다 인상 쓰고 있어요. 그 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두 사진의 금메달 딴 친구는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둘 다 행복한가요? 네. 둘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의식적으로 미국식 대답은 둘 다 행복한 거고 동양식의 그렇죠. 대화는 다를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사진을 보면 이제 동양 사람들은 뒤에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앞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뒤에 사람이 어쨌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금메달 땄기 때문에 저렇게 활짝 웃고 행복하지 않느냐를 보는 이렇게 시각 차이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감정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 못해. 서양 사람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 표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이 노라는 말 잘 못하고. 그래서 책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두 명이 시청 중인데 인사 좀 해주세요. 벌써 두 분이 시청하고 계시나요? 이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닌가요? 우리예요, 아니 우리. 희정 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인사하고 있는데. 네. 김영경님이 시청 주시고요. 네. 김정쌤하고 김영현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배우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벌써 남겼네요. 관계, 본질. 또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단어로 이름 짓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감성지능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2부에서 설명하죠. 첫 번째, 감정을 인식해야 한다. 감정 인식하기. 두 번째, 그 감정을 이해하기. 그리고 세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네 번째, 감정 표현하기. 다섯 번째, 감정 조절하기. 이게 감정을 다루는 5가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천수 선생님은요? 네. 감정의 발견 이 책은 혹시 시험생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2월 달에 연제구에서 마을교사 수업할 때 제가 했던 내용이 정서지능이었어요. 네, 정서지능은 감성지능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영어를 같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나 이렇게 논문에서 정서지능이라고 해서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감성지능보다는. 그래서 그 정서지능으로 찾아보시면 조금 더 많은 책들을 찾아보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지능, 감성지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책을 보니까 반갑기도 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예. 아이들의 불안 증세 또는 이제 어떤 조금 그런 장애 스펙트럼 같은 것들도 사실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반발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도 조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나와서 이런 책들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감정에 대해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의 감정 인식하기가 사실 가장 첫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데 이 감정을 인식하려면 이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차리려면 늘 자기에게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건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의 이름을 몰라요. 내 감정이 몇 개 없잖아요. 왜 모를까요? 왜냐면 그거는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감정이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내 감정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시고 아 네가 지금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말로 표현해 주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한 부모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몇 군데를 해놓다 보니까 잘 못 찾나요? 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154쪽에 보면 네. 네, 이름을 붙이면 길들일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이 책을 이야기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에도 이름을 붙이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찌어찌 할 수 있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 감상평이었습니다. 그건 김춘수 시인의 꽃 같은 느낌이네요. 이 어린 책에서 왕자. 저자는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숨기지 말고. 알죠. 근데 여기서는 감정을 정확한 감정. 표현하는데 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어떤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네. 표현하고 안 하고 떠나서 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그렇죠. 말이죠. 이게 지금 내가 분노한 건지 아니면 창피한 건지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쵸. 정확한 네.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보면 왜 이 감정을 조금만 있다가 우리는 왜 감정을 숨기려 했을까 하냐. 보통 제 나이 때 사람들 남성인 남자는 특히 다 감정을 보통 숨기잖아요. 표현을 숨기는 것보다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평생 눈물도 3번밖에 흘리지 네. 말아 해서 맞아요. 그렇죠. 남자는 그건 그죠. 교육받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여기서 감정을 표현해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당혹, 거북스러움 네. 이걸 표현해야 되나? 안 해봤는데. 예, 안 해봤는데 그런데 그거를 시험 말도 자기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내 감정을 속이지 말아야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권이 저한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5단계가 일단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감정이 뭔가 상황이 있으니까 좀 그냥 좀 끝부세요. 끝보세요. 그렇지. 그래서 굿부스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왔는데 그거를 인지하는 거. 근데 그 감정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가 나서 올라온 건지 아니 기분 좋아서 올라온 건지 뭔가 이게 그걸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표현. 근데 이 책이 그 감정표가 있어요. 지금 총 저- 80 예. 그렇죠. 저것도 어떻게 색깔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무드미터라고 네. 4분면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게 감정을 느끼는 걸 우리가 보통 화났다라고 단어 카드 이거 만들어서 이거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크게 네.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 내가 수업할 때 그쵸, 이걸 대학 했잖아요. 때 했었죠. 자기가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자기 감정에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면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름 붙였으니까 표현하기 훨씬 쉽겠죠. 지금 그런 표현을 했으면 그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쓴다. 그러니까 내밀한 감정은 두서없이 펼쳐지는 데다 불편과 혼란을 유발하며 심지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쉽사리 상처 입고 세상 앞에 벌거벗겨진 기분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자기 감정을 섣불리 표현했을 때 오는 이 반대급부가 크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상대가 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또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뭔가 질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도 나왔어요. 하나만 할 거죠? 네. 누군가가 네. 나한테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솔직히 대답하시나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이래 라고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어느 쪽이신가요? 아까 하영쌤이 동서양의 기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틀리다는 거. 오늘 그때 내 상태, 관계에 대해서 있을 그렇죠. 때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네. 주위 관계를 봐서 표현할 때도 있고 표현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관계를 나누는 기준이나 아니면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친하나 안 친하나? 친밀도. 친밀도에 따라서 그 감정 표현할 때도 있고 할 필요 없겠다 그냥 내 감정을 이야기 안 할 때도 있고 뭐 한두 번 보고 다음에 안 만날 사람 같으면 안 하고 계속 보고 지속적으로 만나면 가질 사람 이럴 때 저 사람은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 내 표현을 내 감정을 이야기해 줘야지 저 사람 상대방도 저런 사람은 저럴 때 저런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해주고 한두 번 보고 안 만날 사람 같으면 그냥 숨기고 있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굳이 내 감정을 여기에서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이렇게 이제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감정 같으면은 또 편안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굳이 그걸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근데 내가 외부에서 그런 기분 안 좋은 감정을 여기 가져왔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표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일어난 일에서 내가 기분이 상해 있어요. 그럼 더더욱 이야기하기 불편한 거죠. 내가 다들 그걸 별로 문제시 안 하고 있는데 괜히 나 혼자 이걸 문제시하고 있을까 이 생각도 들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되게 좀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지금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묻는 맥락 자체가 정말 나의 감정이 궁금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의뢰이 그냥 물어봤는데 내가 이 공간에 흐르는 이야기 흐름을 내 이야기로 인해서 끊을 것 같으면 저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의뢰이 괜찮습니다.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단답형으로 끝을 낼 것 같고, 지금처럼 이게 우리의 중심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설사 여기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중이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도 약간 비슷하고 다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지나가는 질문인 경우들이 조금 있잖아요. 기분 어때? 그냥 지나가는 네. 말로 물었을 때나 아니면 그 사람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얘기가 듣고 싶은 걸까? 그렇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감정이 좋든 나쁘든 이 사람이 그 얘기에 정말 공감하고 경청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관계가 친하고 안 친하고가 아니라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요. 내 얘기에 정말 귀 기울일까? 저 사람 진심이 어디 있냐가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그거 보고 그것도 얘기하고 파악하기가 싶잖아. 힘들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그러니까 뭔가 경험상. 느끼는 네. 우리가 네. 회사에서 오늘 기분 어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런 거 거의 쓰잖아요. 이걸 그냥 인서치를 했는지 진짜 밥 먹자고 한 건지. 근데 약간 지내다 보면 느낌이 네. 사람과의 그 관계성에서 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 얘기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이야기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건지는 느껴지잖아요. 그렇겠죠. 네, 이야기 하나 그거에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희정쌤도 네. 그렇다네요. 누구 말에 그거 그렇다. 말에 그렇다고 하지. 지금 내 이야기인데 이거 올리셨는데요. 공감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등등.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문화 속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서양 사람들은 뒤에 사람 그 인상 쓰고 있어도 내가 우승해서 금메달 땄으니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약간의 느슨한 관계잖아요. 우리는 되게 이게 친밀한 관계를 많이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좀 많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관계에서 탈피해 가기 시작하는. 근데 학연, 혈연, 지연이라고 하는 관계를 살펴보면 너랑 나랑의 동질감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뭔가 관계돼 있다라는 걸 그런 단서를 찾아서 친해지고자 하는 관계를 만드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자기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 책에서 표현한 내밀한 감정을 굳이 내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표현 안 해도 이제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유지가 되고 하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없는 게 인간. 뭐 그런 말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게 그게요. 그러니까 전 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뭐 제가 듣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 긴밀함의 정도를 이게 뭔가 수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눈치 없는 인간이 아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 감정을 표출을 한다든지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파고든다든지 이러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게 조금 심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의 친밀도를 따질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이게 이런 것들이 자칫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심리적 이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말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를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도 띄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심리적 거리도 이제는 조금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회에서 만나서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이제 술을 같이 마시고 뭐 목욕탕을 같이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다고 해서 우리 뭐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나 남자 관계보다 목욕탕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냥 이제 취향이 비슷하면 같은 맞아요. 활동을 하면서도 네. 충분히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관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사회적 거리를 말씀하셔서 심리적 거리를 말씀하셔서 저는 심리적 거리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 감정하고 연결해 봤을 때 감정은 결국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한다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내가 그 감정을 표출한 걸 후회할 가능성도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죠. 오히려 우리가 그때 심리적 거리가 긴밀히 필요하다고 저는 들어오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지금 우리의 관계가
아니면 뭐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아까 이러이러해서 조금 기분이 그랬어 라거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그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약간 거리를 두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들은 그 감정에 뭔가 내가 열심히 빠져들어야 그렇죠. 된다고 개입해야 생각을 돼요. 해요. 아, 뭔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을 줘야 되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만들어줘야 될 것 뭔가 같아요.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나 위로를 해줘야 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고 들어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뭔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쓸데없어진 거야. 그 순간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 버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자리가 무거워지면 다음엔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얘기 꺼낸 걸 후회하죠. 이제 내가 괜히 내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아니면 좋은 얘기 했는데 이게 그냥 또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이게 커지면 괜히 내가 자랑한 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좀 네.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정도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게 그 용량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 용량이 커졌을 때는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작다 보니까는 이 오는 예민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옛말들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아까 거. 제가 배 아팠던 그건 뭐겠어요? 배가 아프니까 제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이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풍성한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이렇게 굶주림과 아픔과 하여튼 그 힘든 전쟁이라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너무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좀 많이 쌓여 있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신양명이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되어가고, 근데 입신양명의 핵심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 아파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허물조차도 들키면 나는 도태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표현 자체가 그게 겸손은 미덕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나이에 의해서 많이 위기가 또 만들어져 있고, 이 모든 게 이게 수평적 구조보다는 수직적 구조의 삶의 세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김희정 선생님이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어요. 지금 댓글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70년대생. 그러니까 수직적 구조의 사회, 그 다음에 결핍이 더 낮던 시대를 겪어온 부모 밑에서 자란 세대. 이게 70년대생인 것 같은데, 요즘에 저는 그 70년생, 저도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조금 앞쪽에 저는 60년대 어쩌면 좋죠. 내렸어요. 요즘에 최근에 다시 강의, 태어나면 강의 주제가 소통 강의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학습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다라면 같은 동년의 시대를 산 사람들도 사실은 소통이 힘든데, 이거는 사람 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대 간에 가지는 격차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마다의 특성을 나타내는 책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우리 곁에 지금 훅 들어온 예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고 멍멍이는 멍멍인데, 아이들은 그걸 멍멍이라고 써놓고 댕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죠, 거꾸로 이제 또 명곡인데 그냥 명곡이라고 안 하고 띵곡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제 생각이기는 한데 새로운 감정 표현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이게 그 어른들은 왜 명곡이 띵곡이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드려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시라고.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명곡을 적으면
잠깐 그렇죠. 네. 이렇게 살짝 띄우기를 하면 지우면 그게 띵곡으로 읽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어 파괴적인 관점이고 뭐 맞춤법이 틀리고 이거로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해결이 안 나는 문제예요. 걔는 그냥 틀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러면 틀린 말이라면 어떤 효용 가치가 없다라면 유행이 안 되어야 할 텐데 점점 그런 말의 표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명곡이라는 뜻이 가진 언어도 표현을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지만 띵곡이라고 했을 때 뭔가 감성적인 표현이 확 왔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곡이라고 표현할 때와 띵은 머리를 띵하게 울렸든 가슴을 띵하게 울렸든 뭔가 하나는 울렸다라는 그런 이 감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확 많이 사는 말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댕댕이를 어르신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니까 이제 제가 댕댕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댕댕이라고 읽으시는데 그 댕댕이라고 읽을 때는 심각하게 인상 쓰고 댕댕이 하시는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멍멍이라고 쓰면 그냥 멍멍이 하고 읽지만 이거 댕댕이로 읽어보세요 하면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요. 댕댕이 이렇게 댕이 그래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댕이 이렇게 네. 웃음도 보이고 그리고 강아지의 그 발랄함이 글자를 읽는 그 음료 속에 묻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 머머리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모모리 아저씨는 아저씨를 희화 좀 귀엽게 조금 캐릭터화 시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머리 하면 약간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머머리 아저씨 하면 뭔가 이게 맨들맨들하면서도 문들문들하고 좀 감정 표현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많아지는 게 결국은 요즘 세대들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 기분 나빠 나 너 때문에 싫었어 나 슬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언어 그 자체도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진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어문법적으로는 진화가 아니지만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뭔가 진화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그쪽 그 김남도 교수 팀에서 쓴 트렌드 코리아 2019인가 아마 거기에 그 그쵸. 키워드 하나가 네. 감정 대리인.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모티콘도 표현이 그런 힘들기 거죠. 때문에 뭐 이모티콘을 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걸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고 이제는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그렇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파괴적이라보다 약간은 이제 비틀기죠. 정확한 자기 감정을 좀 비틀어서 표현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약간 감을 더 살린 표현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로 화내는 사람도 봤어요. 그 카톡에서 대답을 했는데 웃는 표시 안 했다고 화내고 그런 사람 아니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왜 너는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기분 좋아서 답글을 했는데 웃는 표시가 없으니까 너 기분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표현 방식에 또 뭐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고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감정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거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은 좀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거에 대한 연습은 좀 많이 안 돼 있는 편인데 그래서 거절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다 이렇게 예스를 할 때 노라고 말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 며칠 전에도 제가 저녁에 교육이 끝나고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한잔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저는 이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저는 할 일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되게 미안한 거죠. 다들 가자는 분위기인데 저만 빠지니까 그게 미안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전에 이야기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저는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건데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되게 미안해하면서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미안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뭔가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직까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기술은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들 때
표현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술의 있죠. 프로세스가 네네. 이제 이 책에 나와 있고 아까 최정현 쌤 시청 중에 네. 네. 아, 놀래라. 참고고 참고하시고 저는 요즘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감정을 기분이라는 말을 넣어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러이러 잠깐만 했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네. 이거 하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김희정 쌤이 저 여기서 내려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저 따라 여기서 내려야 돼요. 내려요는 누가 하나 따라 내렸어요 진짜. 레스비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 게 내가 오늘 기분 좋아 또는 나 이래서 기분이 나빠 또는 진짜 화났어 이렇게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진짜 그래서 내가 감정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좀 답답했어 라든지 다른 말로 그 표현하는 기분을 정확하게 단어로 이야기해라. 네네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분이 그게- 어떻게 안 좋았다. 무슨 그 네네. 감정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 대신에 얘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분이란 말로 한꺼번에 감정을 모두 표현하지 마라. 네. 그래서 오늘 이래서 좀 가슴이 답답했어. 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전달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도 가능한 한 조금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는 서운했어. 라든 이렇게 조금 말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해요?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찾아보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내가 지금 이거는 어떤 감정이지 생각하고 그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가 아니라 서운했어. 아까 제가 생각했던 서운했어. 아니 섭섭했어. 그때 서운했어가 아니라 섭섭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물어봤는데 생각한 대답을 안 해서 어, 섭섭했다. 이 상황을 이런. 인식한 게 차이가 진 게 관계가 아직 그만큼이 형성이 안 되었다고 이제 그때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섭섭할 수 있죠. 그거는 어쨌든 제가 뭘 잘못한 거네요. 아니에요. 그냥 네가 느낀 감정.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나이별로 나이는 것도 있지만 네. 여성 남성 성별 간에 또 엄청- 감정을 네, 표현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걸 저는 솔직히 이 여성들의 감성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려고 있지만 잘 모르거든요. 저때 이야기한 게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여자가 이런 말 하면 그건 이런 뜻이라고 알아들으라고. 나는 그쵸. 이런 말 하면 완벽한 말들이 이런 말 하면 고시 그대로 그렇게 알아듣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래 들으면 안 된대요. 예를 들면 내가 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는 거는 굉장히 연습이 필요하고 한데 이제 늦은 것 같아서. 늦지 늦었다고 않았어요. 제가 아직 한참 더 사셔야 박명수 돼요. 씨가 그랬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희 신랑한테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저희 신랑은 정말 몇 년째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본인은 뭔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걸 뭔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로는 해줘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다가도 이게 마음에서는 이게 그게 익숙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남자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기보다는 솔루션을 잘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 그게 저도 그래요. 딱 뭐 어떤 이야기하면 답답한 거예요. 왜 저걸 못할까? 이렇게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그 책을 다시 읽어야 되나? 그 화성에서 가령 여자였나? 금성이 네. 원래 금성과 화성.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만들어낸 하나의 약간의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여자분들은 되게 아기자기한
이야기들, 남자들은 스케일 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담 나누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약간 솔루션 제시를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다가도 아 이건 아닌데 얘가 이 말을 들으려고 꺼낸 것도 아닐 텐데 괜히 내 잘난 척을 하다가 또 왕따당하고 남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겠고 그 컨설팅 생각을 중이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이 친구가 나한테 그걸 털어놓을 때는 뭔가에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하소연도 하고 방법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구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솔루션이 필요할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많이 제 얘기를 풀어놓는 편이고 의견을 구하는데 그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그걸 잘 안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제 감정을 그냥 이 공감 받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는데 누가 곧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수가 없거든요. 누굴까요? 저도 아닐 거예요. 일단.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의도하지 않게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반응을 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진짜 기분 별로 안 좋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여성 남성을 떠나서 네.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죠. 네. 그런데 또 말하는 사람, 못 느끼는 사람도 자기는 아무 악의적인 감정이 없는데 자기 솔직하게 이야기했는 건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 받아들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 말 안 하면 또 상대방이 맞아요. 그럼 자기는 계속 그래 나가는 거 우리 사이 다 그런 거. 근데 지금 반가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소정우 대표님이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극 대우를 해드려요. VVIP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 남자 뭐 솔루션을 주든 이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뭐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했을 때 말을 하는 사람도 이제 뭐 맞추는 것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조금은 그거를 좀 넓게 이렇게 인지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의 이제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솔루션을 주는 것도 걱정이 돼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단순히 그냥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옆에 들어주는 것만도 좋은데 왜 너는 과도하게 개입하느냐라고 또 받아들이면 맞아요. 간섭이야. 그렇죠. 말하는 사람도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 표현을 그러니까 나도 못하고 있지만 상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표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거고 뭐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들 특히나 이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지위 고하가 나뉘었을 때는 더더욱이 아랫사람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그런 것들이 막 깨지고 있는 거죠 지금. 90년대생들에 대한 또 뭐 세대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만났던 이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자기 정서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몇 가지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항상 8시 59분에 들어온대요. 신입들이. 저희 신랑도 얘기했던 거예요. 예, 신입들이 8시 59분에 딱 들어와요.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5시 55분 되면 컴퓨터 꺼져 있어요. 그리고 가방까지 쌓이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면 퇴근 준비하고 있어요. 해맑게 웃으면서 이야기한대요. 이제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이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그라운드 룰 같은 것들이 지금 그쵸.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 소통에도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걸 표현하는 걸 받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에 기술 스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표도 사실은 그런 스킬을 부릴 때 좀 유용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게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저만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 간단하다. 얘기가 그거죠. 저는 60년대로 분명히 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어떤 말이 나가기 전에 내 나름의 막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정리가 네. 있고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 툭 튀어나갔을 때는 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이거 들으시는 분은 항상 짜증낸다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저를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 네. 계시네요. 저는 딱 빠지겠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짜증은 내가 아니고 네가 내고 있잖아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 진짜 이야기의 본질은 없고 짜증 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안 하는 게 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해서 입을 다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말 안 한다고 화내잖아. 그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건드리면 시끄러워지니까. 일단 제 이야기는 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서로가 서로를 짜증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속에 사실은 알고 보면 나 이렇게 복잡한 생각 중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갔어. 미안해라는 말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짜증난다기보다 좀 속이 상해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서운한 것 같아. 아니면 과정을 조금 설명해주면 내가 이해하기가 더 좋을 텐데 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짜증내냐로 일축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가 가지는 힘이 그걸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파고들기 시작하면 더 큰 싸움이 될 때도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기분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저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해소해야 이거는 되는지 이제 사람의 성향 차이도 있잖아요. 저는 일단 기분 나쁘면 말을 닫는 스타일이거든요. 입을 다무는 스타일인데 함께 사시는 그분은 같이 사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속이 터져 죽으시는 분인 거예요. 이제 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뭐 정도의 저희 차이는 집은 있지만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은 선생님, 제가 이걸 이거 다무는 스타일.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계시는 저는 정상이에요. 저도 제가 이걸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이 없지만 저는 혹시 어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디 숨겨놓은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숨겨놓은 게 비밀이라고요? 예. 이거 표를 조금 네. 크게 해가지고 집에다 붙여놓을까 봐요. 그래서 말하기 싫으면 찍으라고. 마우스 포인트 가지고 네, 이거 가지고 이거라도 하라고. 아니 자석으로 붙여놓으면 돼요. 아니 프레젠터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네. 날 지금 내 감정이 저거야. 단계도 있잖아요. 스피커- 매운 단계처럼. 스피커를 만드세요. 아니 아니 자석에다가 네. 각자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까지 지금 가는 날- 시간 동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프레젠트 이거 들고 싸워야 레이저를 돼요. 딱 들고 재수 싸우다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죠. 싸우다가 감정 표현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쏴주는 거죠 레이저로. 우리가 이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안 좀 감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끄고 솔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 너무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봐요. 떡볶이집을 가도 매운 단계를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표현해 주세요 하는 데가 3단계밖에 없는 집도 있고요. 7단계까지 구체화된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내 속을 남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7단계로 표현해 주는 게 3단계인 것보다는 훨씬 훨씬 정확할 수 낫죠. 있고 네. 오해 소지를 많이 줄여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 7단계 아니라 5단계라도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감정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맞아요. 심지어 1, 2, 3, 4 국면으로 나눠서 색깔별로 거의 20단계에 가까운 감정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붙여두고 읽고 연습을 하면 총 100개 감정 100개의 단어가 있어요. 네. 100개예요? 네. 아, 그렇군요. 25개. 곱하기를 잘못했군요. 그럼 25개씩. 네. 무려 25단계가 있는데 약간 성향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조금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한 가지 라인만 봐도 벌써 5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킬을 부리려면 기술을 쓰려면 기술을 배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걸 놔두고 읽는 연습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가장 좋을까를 선택하는 방법.
그게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조절하기가 돼요. 저 같은 저는 솔직히 표현을 아직도 못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것도 공부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해야겠죠.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끄고 아니면 그 개인사를 여기서 다 털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거 아, 김영국 이거 방송 끄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털어보는 김영국 건가요? 교수가 맨날 그 자기는 저런 책 온 책 보면은 그 책을 언제 다 읽네. 근데 자기 지식이 뭐 다른 분야에서 지식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 계통의 최고의 전문가가 요점만 딱 가르쳐주면 딱 금방 배울 수 있지. 세상에 그런 날로 먹는 그런 마음을 있어요. 먹었어요. 방법은 네. 얘를 크게 이렇게 전지에다가 이렇게 쓰셔가지고 벽에 붙여 놓으시고 틈틈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단어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면 표현이 되겠죠. 네. 끝만 쉴 때 다 내려가서 내가 이거는 네. 감정하고 비슷한 이야기. 저 나이가 작아지면서 저번에도 몇 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밥 먹다가 어제 TV 보는데 며칠 전인가 어제인가 울었어요? 밥 먹다가 밥 먹으면서 TV 보는데 그 밥 때문에 온 거예요? 애기 단단 애기가 네. 차 안에서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파출소로 질러갔어요. 근데 파출소에서 또 경찰이 그걸 대학병원을 옮겨주는데 차들이 싹 벗겨지는 거야. 아. 그거 보고 눈물이 졸라 그러니까. 감동 받으셨네. 그때 선생님 근데 그런 게- 뭐였어요? 그때 감정이 뭘까? 여기서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런 여기서 경우가 찾아봅시다. 아니라 감정이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감정 왜- 알아야 되잖아. 왜 아니, 울었는지. 아니 그런 경우가 여기서는 나는 감사한 남자가 감정이- 울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음.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럴까요? 아니죠. 이제 사람이 돼가. 사람은 옛날부터 철들자 죽는다는 게 큰일 났네. 그렇죠. 사람은 철들면 죽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선생님 감정이 뭐였을지를 한번 아니,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 중에서 그 순간에 들었던 마음이 감동적인데 감동적이었을까요? 예. 진짜요? 그게 순간적으로 아니 젊었을 때나 네. 그냥 50대 이전 40대까지만 50대 초반까지 40대까지만 해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와 멋지다 해야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버스 가서 어느 젊들 그 60대 부부 그 노래 들어도 옛날 노래 있잖아요. 진짜 안 듣던 노래. 그 갑자기 30년 전에 20대 때 듣던 노래가 들리면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 현상이 하나도 이상하게 않는 생각이 근데 돼요. 그게 호르몬이 아니요, 변하기 뭐, 때문에 안과에 가보셔야 돼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네. 아, 지금 댓글에요. 우리 소정우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퇴근 중인데 좋은 감정이 발견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오. 좋은 분들 얼굴이랑 목소리 들으니 하하하.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발견하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또 그쵸. 하나의 기술을 부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은 아, 맞아요. 전염됩니다. 네, 아까 그래서 이야기하고 맞아요. 크크크 하잖아요. 네. 네. 제일 그리고 이어서 이 감정은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서 찾아내는 게 힘들다. 아, 그 맞네. 맞아요. 그 맞네. 맞아. 그거 자꾸 내보고 찾지 말라. 아니, 여기서 찾지 말라. 아니 스킬을 왜냐면 부리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귀가 문제예요. 너무 귀가 얇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감정은 이제 네. 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제 정신분석적 이론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인지 이론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 감정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과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네. 들었는데요. 이 백내장 수술을 하신 60대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그렇게 짜증이 많이 는데요.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잘 보여요. 거울을 보면 짜증이 확 올라온다고. 내 주름도 보이는 그렇지. 거지. 아, 그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뿌옇게 네. 그냥 세상이 막연하게 이렇게 보였는데 포샵했는데. 포샵처럼 보였는데 이거 걷어내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오히려 짜증이 는다는 그런 근데 얘기를 이제 뭐냐면 이제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가는 입고 거지. 가는 거지. 그렇죠. 남편 얼굴 또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피곤하겠어요. 맞아요. 이 얘기는 더 길게 하면 싸움 날 것 같아요. 지금 김유미 선생님하고 우리 최진희 선생님도 들어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긴 한데요. 음. 우리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때까지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는 그게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삶의 가치들이 중요한 시절이었다라면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좀 표현하고 살자. 그래서 앞서 침묵이 금이던 시절이었다라면 이제는 침묵은 금이 가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을까. 오, 준비하셨군요. 아니요, 제 강의 때 쓰는 멘트예요. 그대로. 반칙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기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솔직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해보지 않는 오늘 라디오에서 나왔던 그 호갱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처럼 자기가 뭔가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이벤트 뭐 준비 안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하셨어요? 하나 아니요. 제가 먼저 하고 그럼 예. 앞으로 이런 이례적인 얘기. 감정 표현 할 테니까 뭐라 하기 없기.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안 돼. 하나 더 말씀드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마지막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그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네가 컨트롤해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감정을 표현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조절해서 행복해지는 그거였는데? 거예요. 공자가 70에 돼서 느끼는 감정이라 했거든. 60에 익숙해가 또 연연됐어요. 네.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그러니까 그 있겠어요? 감정을 느끼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감정을 얼마만큼 얘기할까도 사실은 판단을 하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100을 표현할지 50을 표현할지 아니면 돌려서 얘기할까? 아니면 이번엔 얘기하지 말까?까지 조절하시는 것까지. 그게 네. 감성지능이잖아요. 네. 예,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딱 그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감성지능과 관련된 책인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표현한다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자꾸 막다 보니까는 표현을 막다 보니까 막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기 말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냥 막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좀 어지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마무리 멘트 하세요 하기 전에 이제 전한 선생님 그 얘기했어요. 호갱이에 대한 이야기. 제가 평소에 신조처럼 쓰는 말이 있는데 진상은 호구가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원래 진상인 게 아니라 호구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표현을 안 해줘서 진상을 부리는 사람은 그게 진상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상된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상이 되도록 내가 나의 감정을 숨기고 계속 퍼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용당해줬을 수도 있고, 그랬으면은 뒤에 진상이라고 욕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면 서로가 진상이 되지 않도록 아까 제가 제 친구한테 진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호구도 되지 말아야 하고 진상도 되지 말기 위해서라도 감정의 발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숨이 차오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호흡이 가빠졌어요. 혹시 지금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 댓글로 본인의 지금 감정, 기분,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가 아닌 어떤 그렇죠. 감정을 발견하는 걸 올려주셨으면 기분 어때? 좋겠어요. 네. 저희가 여쭤볼까요? 질문 지금 하나.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소정의 상품은 대표님이 줄 수 있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 전에 소종우 선생님이 올려주신 게 재밌네요. 이런 소통. 하나실라 하심의 감정의 말.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희노애락이 다 있으니까 잘 표현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꿍하지도 말고 너무 확 풀지도 말고 이래보면 또 중용으로 가야 되나? 아니, 더 이상 이야기하면 너무 또 이상한 데로 갈 수 있고. 공장님 나오면 골치 네.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감정의 39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제 저희 또 다음 달에는 11월 달에는 또 예정대로 첫 주에 저희가 여인의 남정의 이제 40번째 이야기 40번째 만나고 있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은 저희 페이스북 이벤트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그때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서종 선생님이 반가움과 기쁨이라는 감정 오, 표현을 좋아요.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다음에는 연대면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네. 안녕. 안녕. 면대